봅시다. 안녕하세요, 현아쌤입니다. 오늘은 그 통증에 관계가 되는 내 몸이 아프신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네 종류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것과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남이 뭐 말하고 남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시비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해? 너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분별심이 일어서 화가 나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생겨가지고 늘 화가 나죠. 근데 늘 화가 나면 몸에는 늘 통증이 여기저기 아파요. 사방대가 여기저기 막 머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보통 그런 관계 성향이 한 타입이 있고요. 이거를 제일 좀 어리석은 단계라고 하죠. 몸의 통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는 이런 타입이 있어요. 남이 그냥 혼자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데 시비를 걸진 않아요. 시비를 걸진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한테 혹은 대고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하면 거기에 맞받으쳐서 바로 싸우는 거죠. 뭐라 그랬어? 뭐? 어쩌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따라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몸이 평소엔 괜찮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아파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일부러 시비를 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하면 맞받아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몸이 힘들어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타입. 이게 상대방한테 휩쓸리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행동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좀 참으면서 넘어가요. 이런 사람을 현자라고 해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한번 몸이 아프면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다가 터지면 한계가 있다. 내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터지면 일이 확 한 번에 커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몸도 그만큼 확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갑자기 막 자고 있다가 뇌출혈이 생겨갖고 돌아가시고, 심장이 막혀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경우들, 심근경색이나 뭐 이런, 갑자기 풍에 걸렸다든가, 퍽 혈관들이 터졌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보이기엔 현명해 보이는데 자기 속으로는 병을 좀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있냐? 네 번째는 이제 현명한 이제 인욕, 참는 걸 인욕이라고 하거든요. 현명한 인욕을 하는 건데, 실은 내가 참고 참지 않을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좀 보고 설명을 할게요. 내가 우선 옳고 상대방이 그러다는 거를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분별심 자체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이게 객관적으로 힘을 발휘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다 화가 나. 다 똑같이 저 사람이 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 역할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하지 못했다를 따지는 거지, 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뭐 화내고 욕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똑같이 화가 나고 똑같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인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간이 아니고 산으로 따져보면 뭐 비가 온다, 산이 이쁘다. 그러면 산이 뭐 와, 너무 멋있다, 기분이 좋다. 아, 뭐 산이 뭐 단풍이 왜 저래, 색깔이 뭐 기분이 나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되려면 산이 바빠야 돼요. 산이 일일이 사람 기분을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이렇게 막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통용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불러요. 진리. 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버리게 되면 우선 화낼 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그러면 참을 일이 없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화가 나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볼 수가 있다. 근데 화가 나지 않는 그 단계가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약간 다가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지금 처한 환경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주의, 뭐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 사람이 화를 낼 수가 있겠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오늘 블로그에서 봤던 글인데,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인데 한 아이가 맨날 지각을 해요. 그래갖고 오면 맨날 때리거든요. 지각하는 분수대로 막 이렇게 해갖고 애를 때려요. 근데 어쩌다가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는지, 왜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냥 얘기죠, 얘기. 그 아이가 아침에 도대체 뭘 하고 오는지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봤는데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인 거예요. 근데 아빠랑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사는데 아빠를 그 장애인 시설에다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장애인 시설도 문 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데려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드리고 학교를 막 뛰어오는데도 맨날 지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처한 그 환경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그 선생이 그 아이가 학교로 왔었을 때 이제 종아리를 걷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또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 선생이 이제 자기 종아리를 걷으면서 이제 네가 나를 오히려 때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그 상황을 이제 내가 널 그동안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참 가슴 찡한 얘기죠. 그런 것처럼 어른은 성인일수록, 어른일수록 아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막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이렇게 배가 고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가 엄마가 바빠서 이래 해서 나한테 지금 밥을 못 챙겨주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질 않아요. 아이는 왜 배고픈데 밥을 안 주냐 이런 성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이한테는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런 성향들이 안 생겨요. 그런 성향들이 자꾸 생기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성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나는 타입이 생겨버려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수라 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수라장이다. 막 아수라장. 원래 그 아수라 왕이라는 게 뭐냐면, 아수라라는 존재가 맨날 화를 내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보다 힘이 엄청 더 세요. 막 수십만 배 더 세는 신이에요, 신. 신으로 불리는 존재인데, 그 아수라 왕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는 생각이 엄청 강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건 무슨 일이 생기건 상대방한테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화를 내고 폭력을 해갖고 다 막 부시고 막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수라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아수라 같다 해? 아수라 왕 같아. 이런 뜻인데, 아수라 왕은 인간이 화가 나잖아요. 인간이 화가 나면 아수라 같이 돼요. 물불을 안 가려요. 평소에는 겁먹을 상황이 있어. 상대방이 칼을 쥐고 있어. 그럼 무서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몸을 살펴야 되는데 화가 나면 찔러. 막 이렇게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화가 나면 아수라 같이 변해요. 근데 아수라는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이 아수라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은 자꾸 내가 1단계에서부터 상대방한테 시비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걸 탈피해서 시비를 걸어도 시비를 내가 받아도 막 싸우는 단계, 이제 그 단계를 또 넘어서서 상대방이 뭘 하던 이게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게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4번째 단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따지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관점의 반경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형성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역할은 원하는 것들을 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한번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뀐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다. 잘 안 바뀌니까 천성이라고 부르고 죽을 때까지 그 성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네. 잘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제가 경험을 해봐도 가끔 보면 저한테까지 막 화를 내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아픈 거 다 안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제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많이 힘들겠구나.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세상이 힘들겠구나, 몸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이제 이런 걸 좀 느껴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어떻게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났을 때는 뭐 아무것도 들리고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고 혹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이랬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때문에 내 몸이 더 아프구나, 이런 걸 조금 알 수 있으면 사람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발전하는 게 좋죠. 얘기 안 해드린 게 있나 또 한번 봐볼게요. 화가 나고 미워하겠고 안쓰러져. 그래서 이제 승자의 관점과 이 지금 개념을 승자의 관점과 패자의 관점으로 하나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보면, 패자의 관점에서 상대방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욕을 더 해서 상대방의 기를 죽였다, 상대방이 말을 못하더라, 아까 그 표정 봤냐, 이러면서 통쾌해요. 이게 패자의 관점이에요. 근데 승자의 관점은 어떠냐, 욕과 비방을 늘어놓고도 우둔한 자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한다, 이 관점으로 상대를 봐요. 그러니까 욕과 비방을 막 많이 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어요, 승리자의 관점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올바르게 하는 인내 방법을 아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성내는 자에게 대받아쳐서 성을 내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그리고 성내는 자에게 성내지 않는 자는 2가지 성미를 얻을 수가 있어요. 2가지 성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알아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념을 해서 내 스스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 성미가 생겨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챌 수가 있고, 내 스스로 올라오는 거를 진정시킬 수 있는 2가지 성미의 능력이 생긴다. 이게 승리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많이 발현이 될수록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나를 컨트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승리자의 관점이고, 패배자의 관점은 내가 이겼다, 왜 아까 그렇게 못했지? 이게 패배자의 관점이에요.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몸이 좀 덜 아프려면, 좀 덜 아프려면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도움 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몸이 너무 뻑뻑하지 않게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항상 맨몸으로 수분 보충하시고 몸을 움직이고, 너무 몸을 확 써서 상처가 나게 하지 말고 항상 부드럽게. 사람은 일직선보단 항상 원을 그리게끔, 운동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유연하게끔. 자, 혜연쌤이었습니다.